뉴스외전 포커스. 오늘은 확전 우려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와 주 팔레스타인 대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공관장을 역임한 한국 유일의 외교관이신데요. 마영삼 전 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학교를 또 공격해서 100명 이상이 또 숨졌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하마스 지휘 본부에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사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망자가 지금 100여 명 정도 났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군 측에서는 여기가 하마스의 지휘 통제소이고 그리고 이번 공격으로 약 19명의 그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요원들을 제거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간인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이걸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발끈해서 나서고 있고 영국의 외교장관이며 유엔에서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휴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휴전 협상 해라 이렇게 국제사회가 다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비난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 측에서 한 얘기는 앞으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완전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이 지금 11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하마스 전투력의 한 반 정도가 이미 손실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와르 등 하마스 지도부들이 지금 가자 지하 터널에서 지금 은신하면서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라도 이렇게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란 수도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암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고가 된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할 거라고 보세요? 한다면은 수위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정보 그리고 언론 보도도 굉장히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는 휴전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이스라엘 군이나 하마스 지도자들은 그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측에서 하니아를 암살을 하고서 그 이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니가 가혹한 보복을 해라라고 한 이 명령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약 2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공격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정도 규모냐 하는 것은 지난번 4월 13일에 이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한 것이 미사일하고 드론 합쳐서 한 300여 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더 규모가 세지 않을까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경고성 공격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수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공격에서 이스라엘 측에서 주장하기를 드론과 미사일 99% 요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란 측으로서도 이번에 공격을 하면 훨씬 더 정교한 작전을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항의 축 예를 들면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또는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이란 민병대 심지어는 지금 가자 쪽에 있는 하마스 전체적으로 공격을 코디네이션해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란이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의 대리전 형식으로도 공격이 가해질 수도 있고 다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저항의 축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란의 사정 때문에 잠시 이란은 멈추면서 대리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세요? 대리전의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란이 네. 그런 자기들이 직접 공격을 하지 않는 어떤 명분을 찾아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란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보복 공격을 할 경우에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거셀 거거든요. 이란으로서도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CNN이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란이 가자지구 휴전을 대가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예견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 측의 내부 사정을 좀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핵 개발 때문에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았는데 그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지금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0%가 넘어서고 그리고 지금 환율은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히잡 사건 때문에 국민들도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본다면은 이런 모든 분위기가 선거로 연결이 됐고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파 베제시키안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제시키안 대통령도 지금 새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경제 제재로부터 헤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의사를 몇 차례 밝혔습니다.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미국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란의 공격을 자제할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가자 휴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 휴전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이냐, 또 계속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려운 또 예견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궁금한 게 이스라엘의 속내예요.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를 암살을 할 경우에 이란이 공격을 할 것이다. 이건 너무 예상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먼저 선제 카드를 꺼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 끌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네. 봐야 될 겁니다. 그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전쟁을 멈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 완전 제거라는 약속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연정을 하고 있는데 6개의 정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극우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극우 정당들은 만약의 경우 휴전을 하면은 우리는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탈퇴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새 선거를 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본인의 부패 혐의로 해서 지금 3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총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재판에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이런 복잡한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이집트, 카타르 같은 중재국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에 오는 15일부터 휴전 협상 재개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일단 협상단 파견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마스는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이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하마스 측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근데 상당 부분 이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마스의 준술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8월 15일 고위급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실무선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왜 이런 반응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마스 측의 이제 입장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마스의 전력이 상당히 많이 지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포위망을 계속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좀 휴전을 해서 한숨도 돌리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전략적인 판단도 하마스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은 휴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전략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미국이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중동 해법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고심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가자 휴전 협상이 미국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의견이 엇갈립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선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별로 all or nothing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경합주가 6개 내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북부 러스트 벨트에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여기는 중동 지역에서 이민간 유권자들이 꽤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현재 그 한 1%, 2%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누가 이기느냐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리스 지금 현재 후보도 네. 네타냐후 총리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개, 두 개 또는 세 개의 주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판도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이란에서 그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이제 암살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통화를 할 때 거친 발언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세게 나가는 게 아까 대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부적인 정치 상황 때문입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이 마찰 갈등 네.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의 갈등 이렇게 조금 더 좁혀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미국의 유대인 이 사회가 지금 현재 가자 전쟁 때문에 상당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스라엘 안보가 심각하게 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 미국 전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미국 정부에 이스라엘 지켜내야 된다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도 이 압력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바로 이러한 요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겠느냐 아마도 트럼프 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유리한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수교를 한다든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전쟁 그냥 끌고 가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어떤 갈등과 마찰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네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중동 지역의 위기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두 가지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이란 이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약 한 700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 여행 경보 제도를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또 가자와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 지역은 지금 현재 4단계 그러니까 여행 금지를 내렸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출국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용한 항공편이나 아니면 육로편을 통해서 바로 그 지역을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만약의 경우 진짜 확전이 되는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이쪽이 굉장히 위험한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의 석유가 전체 수입의 7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봉쇄되는 경우에 우리 수출품들, 유럽으로 가는 수출품들이 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못하고 그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9,000km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비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유가 문제, 물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빨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중동 지역 상황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사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